229번부터 233번까지여서 그거 다 해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포인트 뭐였었냐면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 그래프 제곱인 해석을 곁들여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29번도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개수가 싹 다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가 분수, 유리수 형태잖아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 거예요. 당장 구하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분수 계산이 나오거나 혹은 무리수가 나오면 당장 구하진 않고 구할 순 있겠구나 정도로만 남겨놓을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상태랑 y는 ax 플러스 b래요. y는 ax 플러스 b면 이 친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직선은 두 종류의 해석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이거는 이후에도 계속 쓰일 거니까 알아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y 절편이 변한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래프 기울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친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울기 고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친구가 아닌 경우에 대부분은 뭐냐면 한 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변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얘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둘 다 아닙니다. 이런 친구의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 y는 mx 플러스 m 마이너스 1 이런 친구들. xy 말고 미지수가 하나 있는 경우예요. 미지수가 하나 있고 이거 m으로 묶는다면 x 플러스 1은 하고 넘기면 y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우리 이 함수에서 x, y에 대입했을 때 식을 성립시킨다는 건 지난다의 의미였어요. 그 점을 지난다의 의미였는데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만약에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m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합니다. 식이 성립한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난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m의 개수도 0이고 상수 부분도 0이니까 마치 이 m에 대한 항등식처럼 보이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버린다면 x에 마이너스 1,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m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해 버린다고요. 원래 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식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m 더하기 m이라 m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식이 m에 관계없이 성립해 버립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지난다고요. 그럼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는 m이니까 정해지지 않아서 기울기가 이럴 수도 있는 친구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직선의 해석은 이 두 가지로 99% 해석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친구는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1% 케이스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직선이구나.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는 직선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알 수 없는 직선인데 직선이 이렇게 지난다고 가정을 해서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좌표 마이너스이면 걔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고요. 여기가 4인 겁니다. 물론 이런 느낌으로 그리셔도 돼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사실 이건 조금 틀리긴 하죠.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디테일은 따지진 않고요. 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그림이 이건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이 점의 x좌표는 4예요. 그럼 y좌표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차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2차는 식이 다 나와 있잖아요.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대입합니다.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6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x에다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24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이 사실은 어디를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6하고 4,24를 지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네요. 기울기부터 구한다고 그랬죠?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기준 잡는다고 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 x의 변화량분의 24 마이너스 6 y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6에 얼마니? 18인가요? 3이네요. 그럼 기울기 3인 거예요. 기울기 3이고 요거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요걸로 할게요. 기울기 3이고 4,24를 지나니까 y는 3 괄호치고 x-4 더하기 24고 그게 ax 플러스 b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수업 거의 첫 번째쯤에 이야기했습니다.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면 a, b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시는 생각도 하셔야 되지만 적절한 수를 넣어서 한 큐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x에 얼마 넣으면 이게 되나요? 1이죠. 그럼 이식하고 이식은 똑같아요? 항등식이라고요.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은 값이겠죠.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뭐 이건 너무 쉬우니까 직접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림도 하고 계산적으로 하고요. 자, 그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것에 대해서. 자,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은 뭐가 되냐면 이식하고 이식의 연립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라고요. 맞죠? 연립하자고요. 연립하면 얘는 얘다 해서 동류항 정리까지 하면 x제곱 플러스 a 1 마이너스 ax 플러스 4 마이너스 b는 0에 이거 다 썼네. 0에 근이 뭐랑 뭐라고요? 마이너스 2랑 4라고요. 그럼 2차인데 근 나왔고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거의 음수배라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걸로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역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a분의 c니까 4 마이너스 b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됐죠? 여기 문제에서는 뭐가 더 간단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간단했는데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림상에 표현하시는 걸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문제에서는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40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이게 왠지 핸드폰이 이쪽에 있으면 자꾸 소리가 끊기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230번입니다. 230번 보시면 이차 함수 그래프와 y는 EX 플러스 A 그래프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밑줄 칠까요? 오늘 수업할 때 한 번 더 다루긴 했는데 2차랑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2차랑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 무슨 뜻이에요? 접한다 였었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쓰시고 판별식 D는 0이다. D는 0도 같이 적어주세요. 자, 마이너스 1하고 5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이런 친구죠. 이런 친구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한다는 거죠. A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접점이 A입니다. Y는 EX 플러스 스몰 a. 그러면 우리 보시면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A를 만들어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Y축과 X축과 만나는 거 해서 찾은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오니까 길이는 얼마? 6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만큼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A점의 Y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A점의 Y좌표를 구하려면 A점의 X좌표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A점의 X좌표만 구하면 이렇게 소리가 끊겨. A점의 X좌표만 구하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의 소리가 너무 끊겨서 안 되겠다. 풀이 방법.
미적분 원을 이용한 형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문제를 미리 푼다의 개념이 아니고 같은 문제를 여러 측면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나중 되면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냥 이걸로만 풀어야지 끝나지 말고 여러 가지 해법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밖에 못하니까 연립을 해볼게요. 연립해서 정리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a는 0이 되고요. 연립하면 판별식 뒤쓰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되는데 그게 0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럼 이거 4네요. 약분하면 1만 남죠. 1 마마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a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목표의 중간으로 여기 6인 걸 구했을 뿐인 거죠. 6인 걸 구했을 뿐이고 원래 목표는 뭐였어요? 이 점에 뭐 구하는 거였죠? y좌표를 구하는 거고 그걸 위해 x좌표를 구하려고 했었죠. 그럼 다시 한 번만 놓고 볼게요. 한 번만. 결국 이 문제에서 a를 행위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최종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점에 y좌표를 구할 거고 그걸 위해 x좌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x좌표 구하면 여기 위에 점이니까 여기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넣는다고 생각하면 a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라는 건 사실이 연립 방정식의 무엇이에요? 근인 거죠. 근인 겁니다. 됐나요? 자, 잘 보세요. 그거 이야기 해석을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의 근을 구하는데 이거는 판별식 D가 0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얘가 근인데 무슨 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중근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고 중근을 가지게 하는 A 값이 6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 중근만 구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그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 최고차의 개수 양의 의미예요. 최고차의 개수. 이거 의미죠. 그럼 왼쪽에 있는 y는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a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친구예요. 그죠? 근데 이 방정식은 이 함수에 y는 0을 연립한 구조죠. 그럼 y는 0이면 x축이에요. x축. x축과 이 친구가 중근을 가진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한 점에서 만나면 여기서만 만나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2차 함수의 무엇인가요? 꼭지점이에요. 우리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방법 외웠습니다. 근의 공식 앞부분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얼마입니까?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는 1이죠. y좌표는 몰라요. 네, 대입하면 돼요. 근데 여기 x가 1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중근이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중근의 좌표가. 그럼 이 x좌표가 얼마라고요? 1이란 이야기. 됐나요?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1이니까 여기 넣어서 구하셔도 되지만 여기 넣으면 y값이 나오잖아요. 여기 넣으면 y값 얼마예요? 8이죠. 우리 원하는 거 a값 아니었어요? 이거였어요. 8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나올 수 있겠죠. 뭐예요? 이 문제에선 a값이 얼마인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하던 것처럼 a를 구했다고 가정하면 a에 6 넣어볼게요. a에 6 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아니네요. 마이너스 1은 0의 근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잖아요. x 얼마예요? 1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판별식을 무조건 써야지 이런 생각 말고요. 그림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a 값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넓이는 24, 24가 되겠네요. (231번) 보시면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그래프가 이번에 y는
ax-1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수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수식적으로 두 개가 만난다. 만나서 생기는 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란 이야기냐면 연립을 하란 이야기죠. 그럼 연립할 겁니다. x제곱 플러스 넘기면 2-a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근 교점 두 개가 하나 x1 하나는 x2예요. 됐죠? 그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x1, fx1, x2, fx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의 근이 x1, x2예요. 그러면 문제에 x1 더하기 x2가 얼마인지 나와 있죠? 근데 그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 합이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근데 그게 문제 얼마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1. 그럼 a는 얼마예요? 1인 거죠. 이겁니다. 됐죠? 그럼 그림적인 접근 꼭 같이 해주세요. 그냥 적어 나왔다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이건 정확하게 정수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y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이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좌표 평면상에까지 그릴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기 꼭지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랑 분명히 맞나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무리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구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과제 내줬을 때는 연습하는 용이라 그냥 이런 무리수 나도 다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무리수가 나온다면 무리수를 실제 이용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분수가 나오거나 무리수가 나오면 구하지 않고 멈추시면 돼요. 문제에서 필요할 경우에 마지막에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구하지 않고요. 직선 나왔네요. 직선 나왔어요. 설명드렸네요. 직선 두 종류 해석이라고요. 첫 번째, 기울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A죠. 고정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울기 말고 한 점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A가 XY 빼고 A가 또 다른 미지수가 있죠? 그럼 A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나눠본다면 A의 개수 0이고 A가 없는 친구도 0이면 돼요. 친구는 몇 콤마면 0 콤마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는 친구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0 콤마 1을 무조건 지나는 친구고요. 잠깐만요. 도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선이에요. 이 직선이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1이면 이 정도 느낌으로, 기울기가 2면 이 정도 느낌으로,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인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계략적으로 해볼게요. 만나서 생기는 점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 하나 해서 두 개예요. 여기 x1, 여기 x2입니다. 했는데 문제 나온 거라고는 x1 더하기 x2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되면 마이너스 1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양수고 여기 음수인데 이쪽 양수가 이쪽 음수보단 더 그 작은,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되겠네요.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되겠네요. 근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여기 x1, 여기 x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는 뭐가 안 돼요? 그림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림으로는 더 이상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x2 빼기 x1의 값, 그럼 여기 그림에서 x2 빼기 x1이라는 건 이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해석도 나중에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그림으로 해석할지 수식으로 해석할지 한 번에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해보시고 의미가 없네? 그러면 이쪽으로. 이걸로 했는데 답이 나오면 혹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으로. 양쪽 다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자,
2번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가 y는 ax 플러스 b래요. 아이고, 여기도 나왔죠. y는 ax 플러스 b라 그러면 기울기가 고정된 것도 아니고요. 점 하나가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직선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직선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근데 점 P에 x 좌표가 1 더하기 루트 2일 때 2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괄호친 부분에 가장 큰 힌트가 있네요. a, b는 유리수다. 밑줄 쳐주세요. a, b는 유리수다. 밑줄 쳐주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요. 여기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y는 ax 플러스 b를 연립할 거예요.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게 되는데 이거의 근이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1이에요. 근데 a, b가 유리수고요.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놓으면 1 더하기 루트 2랑 또 다른 근을 더했을 때 또는 1 더하기 루트 2랑 또 다른 근을 곱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나오는데 a가 유리수라고요. b가 유리수인데 음수배하고 1을 빼면 이것도 역시 유리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무리수에 똑같은 친구를 더하거나 곱해서 유리수를 만드는 건 딱 한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켤레 형태. 루트 부분에 부호가 바뀌어 있는 켤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됐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허수고 이거 실수면 여기 오는 건 이 허수의 켤레 형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로 베타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건 수식적인 이야기로만 해결이 돼요. 그림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요? 2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A값, B값 나오겠죠?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힌트는 A, B가 유리수다입니다. 만약에 A, B가 유리수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233번. y는 x 플러스 k와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a의 x좌표가 3일 때 a, b의 길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그려볼까요? 자, 2차부터 그려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에요. 아래 블록하고요. 이거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꼭 x좌표는 3입니다. y좌표는 9 마이너스 18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럼 3, 마이너스 6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3, 마이너스 6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y절표는 6이나 되네요. 아이고, 6.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올 거고요.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오겠네요. 됐죠?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랑 문제에 있는 직선은 이렇게 나왔네요. y는 x 플러스 k입니다. 아이고, 이게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는 첫 번째로 기울기가 1로 고정돼 있는 친구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기울기 1, 그럼 요 정도 느낌일 거예요. 이 직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대칭이잖아요. 3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3을 중심으로 대칭이면 근 이렇게 두 점 만나면 근 하나는 3보다 작고 근 하나는 3보다 큰 거죠. 어디에 찍든지 근 하나는 3보다 작고 근 하나는 3보다 크죠.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만나는 x의 좌표가 얼마래요? 여기래요. 정확히 3이래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1인 직선이 그려진 거라고요. 기울기 1이면 대충 요 정도 느낌일까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는 거네요. 특이한 케이스로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요? 여기를 지나고 있다고요. 지난다 무슨 뜻이에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K 얼마? X하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한 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점이 A고 이 점이 B라 문제에서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됐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9인 것까지 구했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9 이렇게 연립을 하면 2점, 2점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5는 0인데 우리 만나는 점의 X좌표 명확하게 하나 알고 있죠. 이건 분명히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질 겁니다.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 뭐 잘못 쓴 거 있나요? 왜 마이너스 6이에요? 선생님 계산 잘못했나? 9 마이너스 18 더하기 6 하면은 12 마이너스 6인데 y는 x 플러스 k 맞죠? y는 x 플러스 k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오려면 마이너스 9여야 되는데 그러면 15 마이너스 7x 맞는디? 꼭지점이 3, 마이너스 6이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9 마이너스 18 더하기 6 아 이걸 잘못 썼네 9랑 6을 더하면 12가 아니고 15죠 미쳤나봐요 15 마이너스 18이니까 마3이죠 네. 3, 마3이네요 미안해요 그럼 3, 마3이 되려면 K 값은 맞네요 마이너스 6이네요 K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요거는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요거 3을 근으로 가지니까 x-3이 인수로 있어야 되고요. 뒷부분은 x-4여야겠네요. 그럼 하나는 3, 하나는 4. 콤마 땡땡땡이고요. 여기 4하고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서요.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길이 구해야 되거든요. 이 길이 구해야 되는데 배웠어요. 뭘 안 배웠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안 배웠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원래 1차 함수를 배우고 나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중3 내용에 있어요. 중3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랑 같다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거든요. 그럼 이거 중3 내용에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1이려면 세타가 45도여야 돼요. 그리고 중3 내용 아닌 걸로 이야기를 하면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1이라는 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수직이니까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 여기가 45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직각 2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면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도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얼마입니까? 루트 2죠. 이거 나중에 실제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야기할 때도 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AB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현우야, 너도 못 잤어? 왜? 숙제하느라? 잠이 안 와. 근데 지금은 왜 잠이 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밤에 안 자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찐다고 그랬죠?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A, B의 길이는 루트 2입니다. 여기까지가 숙제였어요. 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그림 그리고 해석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 적용하는데 공식 하나로 끝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종합적인 사고가 슬슬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수원이 어려워요. 이거 배운 것만으로 해결을 못하고요. 사실은 뒷내용도 막 끌어다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 원투는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미적분원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예요. 과제해온 거 절대값 그래프 몇 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정도만 그려보죠.
연우 씨 많이 힘들어요? 자, 그 식전체에 씌우는 거랑 X에만 씌우는 거 있죠? 그거는 특별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제출하고 나면 선생님 정답지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그거는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려드릴 거는 그 두 가지가 아닌 경우, 식전체에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X에만 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그지 같은 거 두 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2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24페이지에 있는 거 중에 왼쪽 위에 거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거 보시면 y는 절대값 x-2에 x-4를 곱해놨어요. 역시 식전체에 곱한 거 아니고요. 식전체에 씌운 거 아니고요. x에만 씌운 거 아니니까 이건 x-2, 절대값 안에 있는 x-2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고요. 양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사실은 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y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오고 y는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x에 대한 영역으로 잠시 바꾸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보죠. 이 그래프 실선으로 그냥 그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색깔로 가져올 부분 찾아오겠습니다. 얘는 2랑 4를 지나는 친구고요. 아래로 볼록하네요. 그러면 3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마일 나와요. 그래서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0 집어넣으면 8이네요. 2, 4, 6, 8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입니다. 생긴 친구인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x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가져올 거니까 여기 색칠하고요.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시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꼭지점 3, 마이너스 1 x절편, y절편은 표시를 하셔야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 그릴 거예요. 요 그래프. 근데 요 그래프는 굳이 전개해내지 않고요. 똑같아요. 지난 점 똑같은데 y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바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사실 뭐예요?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한 겁니다. 그래서 2, 4, 6, 8 여기 마파를 지나면서 요 두 점을 지나고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그려서 우리는 뭐를 가져온다고요? x가 2보다 작은 걸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이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꼭지점은 의미 없고 y절편 마이너스 8만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옆에 식을 적어야죠. y는 전개할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으시고 이거 식은 y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절대값 씌운 그래프라고요. 절대값 씌웠는데 어디에 대칭하니 많이 이러는 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몇 종류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대로 하면 나중에 건 다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요. 적으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y절편, x절편, x절편, 꼭지점 하나. 그리고 식을 적어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5페이지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왼쪽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왼쪽 밑에 있는 거 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절대값 2x 마이너스 1이에요. 역시 절대값 안에 있는 거에 양음을 쪼개셔야 됩니다. 그럼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작다인데 요거 다이렉트로 갈게요. 이제 저걸 봤으니까 다이렉트로 간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사실 x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고요. x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음수 달고 나와서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친구를 두 개의 식으로 쪼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는 개인의 영역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에요. 마이너스로 묶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1의 제곱이니까 1,0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x축과 1,0에서 중근, 접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쯤 1,0을 잡을게요. 위로 볼록하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지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우린 이 친구를 그려서 뭐만 가져올 거라고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가져올 겁니다. 여기가 1이에요. 그럼 2분의 1은 딱 가운데 여기쯤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가져올 거예요. 이만큼 가져옵니다. 이만큼 가져오는데 이거 가져오는 점 포인트니까 이거 좌표 있어야 돼요.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됩니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의 음수배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그럼 이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이거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식이 뭐라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구할 거예요. 이 친구요. 이 친구 구할 건데 이 친구는 이번에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그냥 꼭지점 잡아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꼭지점 잡을 거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1이 꼭지점입니다. 됐죠?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는 얼마예요? y를 집어넣으면 되죠. y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2를 꼭지점으로 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 쓸 거고요. 2는 여기쯤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2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분명히 y축과 만나겠죠. y축과 만나는 점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돼요. 얼마?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요. 이거 그래프 다 그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냥 절대값 씌웠을 때 중간에 끊어지는 그래프는 없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우리 다항함수 그래프에서 없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여기를 지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니까 2분의 1 넣어볼 거예요. 2분의 1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정확히 여기를 지나죠.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 칸이니까 여기도 지나야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여기를 정확히 지난다.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이 친구를 그려서 뭐만 가져올 거예요? 2분의 1보다 작은 거. 왼쪽이요. 그러면 그림이 이 부분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 부분만 가져와요. 이 부분만 가져오는데 이 친구 꼭지점 있네요. 꼭지점 적으셔야 되고요. y절편 있네요. y절편 적으셔야 되고요. 만나는 점인데 아까 적었고요. 아이고 x절편 구해야겠네요. 그럼 x절편 구하려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근 2개 구할 거예요. 근 2개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ac라 4. 그럼 이거 얼마예요? 8. 8은 2루트 2이고 약분까지 때려버리면 요거 음수 여기 붙여서 마이너스 1 맞불인데 맞불이나 뿔마나 여기선 똑같으니까 풀마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왼쪽에 있는 친구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 얘고 왼쪽에 있는 친구 얘잖아요. 그럼 여기 둘 중에 뭘 가져와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쓰셔야겠고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 또 있네요. 여기는 그럼 뭐가 돼요? 여기 x절편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죠? x절편, y절편 그래프가 변경되는 점, 식 안 썼네요. 식도 적으셔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요 흰색은 안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은 이제 귀찮긴 하지만 절대값이 들어간 1, 2차 함수 그래프를 모두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자, 잠깐만 앞에 보세요. 마지막 이 얘기 중심으로 하나만 해석할게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자, 앞에 봐요. 이 식 똑같이 나왔는데 절대값이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외운 거 중에 있죠. 식 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 밑에 있는 건
x축 대칭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냈잖아요. 밑에 있는 건 뒤집어서 올리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라고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뒤집어져서 올라가요. 요 밑에 있는 게 뒤집어져서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것까지 다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이렇게 그은 선과 교점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위에 있으면 몇 개예요, 교점? 여기를 지나는 순간 몇 개예요? 그럼 그거보다 밑에 있으면요? 그럼 그 다음에 변하는 순간은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겠죠? 그럼 아까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죠? 뒤집혀서 올라갔죠? 2분의 1,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순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그 전까지는 4개인 거예요. 그럼 그 밑으로 있다가 0이 되는 순간 이야기 있고 0보다 작으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려내고 뒤집고 하는 게 귀찮은 문제인 것뿐입니다. 뭐를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암기하고 활용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이 정도 문제가 나와요. 어려운 문제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걸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래프 그리는 초석이 필요한 거예요. 외운 건 2개밖에 없어요. 식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밑에 있는 거 대칭해서 올리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x에만 절대값 있으면 y축 오른쪽에 있는 거 살린 다음에 그걸 대칭 이동한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예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눈다. 이건 겁니다. 시간이 있나요?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고요. 마지막쯤에 어제 못했던 대칭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찍 끝날 겁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fx와 gx를 연립했을 때 근이 빵개니까 넘겨서요. fx 빼기 gx는 0의 근도 0개라고요. 맞죠? 근데 fx 몇 차예요? 2차예요. gx 몇 차예요? 1차예요. 2차에서 1차를 뺀다고 해서 차수의 변화는 없네요. 2차는 0의 근이 0개라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이 0개라고요. 뭘 쓸 수 있다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누구의 판별식이에요? 요 fx 아니에요? 얘랑 얘를 연립한 친구의 판별식입니다. 누구? fx 빼기 gx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옆에 이야기도 똑같죠? 이거 근 몇 개예요? 1개인 거예요. 그러면 역시 fx 빼기 gx는 0의 근도 1개고요. 2차의 근이 1개니까 뭐라고요? 판별식 d가 0인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중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fx 빼기 gx는 최고차의 계수 있을 거고요. 얼마인지 몰라요. x-알파의 제곱 형태를 띠는 겁니다. 무엇을 가진다고요? 중근을 가진다고요. 그게 판별식 d가 0이다의 또 다른 의미였었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예요. 누구? fx 빼기 gx는 0의 근이 1개, 2차의 근이 1개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자, 그럼 이번엔 몇 개예요? 2개죠, 2개. 교점이 2개니까 근도 2개고요. 그럼 fx 빼기 gx 형태를 바꿔서 fx 빼기 gx는 0을 만들어도 근이 2개가 됩니다. 역시 근 2개라고요. 근 2개고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예요. 됐죠? 그러면 fx 빼기 gx는요. 2차인데 근 2개 있다고요. 그 근 2개가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라고요. 그럼 그 식 fx 빼기 gx는 최고차의 계수 모르니까 k로 놓고요. x-알파, x-베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어제 한 이야기에서 뭐가 추가됐냐면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판별식 이야기에서 근을 가진다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까지가 추가된 겁니다. 됐죠? 최고차의 계수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 K는 여기 2차잖아요. 식이. 이거 2차고 이거 1차라 전체가 2차잖아요. 2차인데 최고차의 계수를 몰라서 우선 K라고 적은 거고요. 만나는 점이 여기에서 2번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라 중근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요거 이 식이 어딨냐? 이 식이 는 0이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데 중근으로 가지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인수로 있는 겁니다. 여기도 알파, 베타 2개의 근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인수로 가지는 겁니다. 이게 첫날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요. 뭐요? 방정식 함수 그래프가 같다는 게 이 얘기인 겁니다. 이거 방정식 이야기인데 함수에서 결국 쓰이고 있잖아요. 수업 시작한 지 5분 만에 시계를 보면 어떡합니까? 시계 보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어요.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하라 그럽니까, 재영이한테. 조용이가 뭐라 그랬는데요? 니네 다음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앉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쓰던 건데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써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당연히 썼어요. fx는 gx랑 fx 빼기 gx는 0은 같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쓴 거예요. 그죠? 이 식을 이항하면 얘잖아요.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맞습니까? 당연하죠. 맞죠? 이상하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 필기할 시간 좀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한꺼번에 합시다. 이게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쓰던 건데 측면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어요. 방정식입니까? 함수입니까? 우선. 방정식이에요? 함수예요? 방정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함수가 되려면 y는 꼴로 정리돼야 돼요. 그러면 함수가 아니니까 이걸 좌표 평면상에 그릴 순 없어요.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로 해석하려고 우린 이걸 뭔 짓을 했냐면 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y는 0을 연립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면,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제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 몇 콤마면? 네, 1콤마 0이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꼭지점 1,0이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그림 그려보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려볼게요. y는 0. y는 0 뭐였어요? 사실은 x축이죠. 그러면 얘입니다. 교점 뭐예요? 둘의 교점. 1,0이죠? 접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한 식은 1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 얘기였죠. 됐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할 건 이거예요. 자, 이 식을 살짝 변형할게요. 살짝 변형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 얘랑 얘는 같은 식인가요? 같은 방정식이죠? 그럼 이거의 근과 이거의 근은 같나요? 같겠죠? 같은 방정식이니까요. 그럼 우리 구해보지 않아도 이걸 이항한 게 얘니까 이거의 근은 뭐를 가진다고요? 1을 중근으로 가지는 친구입니다. 맞나요? 그죠? 이상하지 않죠?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거예요. 우변이 0인 구조에서 0이 아닌 구조로 간 것뿐입니다. 그럼 이걸 그래프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연립을 하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랑 y는 마이너스 1을 연립한다고 생각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도 되나요? 그럼 우리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x축과 만나는 점. 인수분해가 너무 명확하게 되니까 x축과 만나는 점 알 수 있어요. x축과 만나는 점 얼마예요? 0하고 2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1이에요. 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다른 색으로 해야죠. 이 그래프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근데 이 친구랑 우리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냐면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는 x값은 모두 다른데 y값이 마이너스 1인 그래프. 얘입니다. 만나는 점 어디예요? 1이잖아요. 꼭지점에서 만나잖아요. 중근이죠. 접한다고요. 됐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변형시켜 볼게요. x제곱은 2x 마이너스 1. 같은 식인가요? 이 식하고 이 식 같은 식인가요? 같은 식이죠. 그럼 얘도 중근으로 얼마를 가지겠어요? 1을 가질 겁니다. 그죠? 그럼 얘를 방금 하던 것처럼 정리를 하면 y는 x제곱하고 y는 2x 마이너스 1을 그려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럼 아직 그리지 않았지만 얘랑 얘가 x좌표가 어디인 데서 접할 거라고요? 1인 데서 접할 거라고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x좌표가 1인 데서 x좌표가 1인 데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근을 가진다의 이야기였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부터 그려볼까요? y는 x제곱 그리면 이 친구는 꼭지점 0,0이죠? 꼭지점 0,0이고 여기 1 할 때 1,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자, 이게 y는 x제곱. 그럼 우리 이것도 그릴 수 있어요. y는 2x-1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2x-1은 y절편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2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져야 될 겁니다. 여기서 접하게요.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해석하시기에 이게 제일 편해 보여요? 이게 제일 편해 보여요? 이게 제일 편해 보여요? 그림 그려서 해석하기. 이게 좀 편해 보이죠? 근데 이거나 이것도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이런 식을 봤어요. x제곱은 2x-1 이런 식을 봤어요. 내가 막 그림 그려서 어쩌고저쩌고 혹은 근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겠네요. 같은 이야기니까. 그리고 여기에 교점이 결국 뭐가 돼요? 여기에 교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네요. 그죠? 오늘 이거에 대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적으세요. 예시까지 해서 적어주세요. 그래서 fx는 gx의 형태나 는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나 사실은 모두 같은 겁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해석의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편한 형태를 찾아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10-4번입니다. 이거랑 하나 더 풀고요. 아까 이야기한 마지막 이야기 해보죠. 문제 보시면 y는 x제곱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 공통으로 접하는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수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대충 뭔지는 알 수 있지만 나와 있는 조건이라는 게 너무 빈약해서 결국 수식적으로 하는데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 그려보자고요. 그림 그려서 대충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자, y는 x제곱이면 0,0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폭이 이제 조금씩 디테일을 넣어서 그려주세요. 폭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적당한
저게 제일 많이 나오는 폭이긴 한데 0,0 지나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나오는 요 정도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y는 x제곱 자체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요. 자, 이 친구 생각해 볼게요. 얘랑 얘 가만 놓고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똑같죠?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고요. 이 폭이 똑같아요. 폭이 똑같으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쓸 때 이거가 원래 뭔데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행이동 돼서 꼭지점이 얼마다. 이걸 쓰자고 그랬죠. 그럼 이거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2죠. 2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옵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8이네요. 4예요. 그럼 얘는 사실 y는 x제곱 누구를? 얘를 x축으로 2,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2,4인데 아이고 여기 2를 집어넣으니까 정확히 4가 나오네요. 이 문제에서는 좀 특이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2,4 야 엄청 높네요. 자 여기쯤 있는 2,4를 지나면서 모양은 똑같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어떻게 되는 공통으로 접하는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쪽밖에 없네요. 그죠? 이쪽은 안쪽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니까 절대 공통으로 접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요런 거예요. 만약에 이건 그리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만약에 이게 폭이 좀 달랐어요. 폭이 좀 달라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선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대충 어떤 의미인지까지 파악을 꼭 해주세요. 그럼 이거예요. 그럼 우리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 문제에선 쓰이진 않지만 기울기가 양수겠네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림 구조상 이렇게 놓고 보면 y절편은 음수여야겠네요.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래프는 이 정도 느낌으로 생긴 친구고요. 그럼 이 친구를 직선이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접해야 된다고요. 얘랑 접해야 되니까 이거랑 연립한 친구의 판별식 d가 0이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다. 요거에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얘랑 얘를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x 플러스 8 마이너스 b는 0이다의 판별식 d도 0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모두 0이다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요거 판별식 d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b가 0이고요. 요것도 b제곱 앞에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사라지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정석이 문제 순서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원래 이거 연립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최고 차수가 몇 차냐면 2차예요. 그래서 2차 연립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4b가 마이너스 a제곱이라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2 더하기 4b가 되죠. 이 4b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만 그냥 끝나는 내용이에요. 나중 되면 조금 더 다르게 푸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그래서 대입해서 풉니다. 대입해서 전개까지 하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 아니죠. 8이죠.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a제곱은 0이에요. 그럼 사라지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8a 마이너스 16은 0이네요. a는 얼마? 2. 그럼 a가 2면 여기 집어넣어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친구가 y는 2x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양수고요. y절편 음수 나왔네요. 됐죠? 계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림 꼭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실상 오늘의 메인 문제입니다. 바로 10-5번입니다. 이거 제대로 풀 수 있으면 오늘 할 거 다 한 거예요, 사실은. 10-5번 제대로 푼다. 그러면 오늘 할 거 다 한 거고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석 과제는 유제만 있어요. 그 유제 중에 제일 마지막 유제가 지금 하는 10-5에 관련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A 값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밑줄 좀 칠게요.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밑줄 쳐주세요. 정석 교재. 정석 교재 152페이지에 기본 문제 10-5에 문제 첫 번째 줄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써 있거든요. 밑줄 쳐주세요. 밑줄 쳐시고 정석 어디 있어요? 정석 꺼내서 밑줄 쳐주세요. 152페이지에 첫 번째 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밑줄 치시고 교점의 개수라고 적어주세요. 실근의 값이 교점의 x좌표였잖아요.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교점이 몇 개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로 해석을 하자고요. 무엇이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실근의 개수는 2차일 때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식은 2차가 아니에요. 지금식이 누구냐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몇 차예요? 2차 아니에요? 이거 절대값 들어가 있는 식입니다. 절대값 있는 식은 판별식 쓸 수 없어요. 우리 판별식은 온전하게 2차일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판별식을 쓸 수 없는데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판별식 말고 뭐요? 원래 개념인 교점의 개수. 그리고 교점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론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 볼게요. 이걸 보시고 자, 여기 앞에 주목해 주세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y는 a.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이걸 넘겨서 y는 a 플러스 1을 연립하는 게 편하겠어요. 두 번째 거죠. 왜요? 이건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진 구조가 아니라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건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외운 걸로 풀 수 있죠. 그럼 이게 조금 더 계산이 그래프 그리는 게 빠르겠네요. 어차피 같은 이야기면 편한 쪽을 쓰자고요. 알겠습니까? 이건 이거대로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장점보단 그래프 그리는 훨씬 장점이 있어서 이쪽을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안에 있는 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꼭지점은 0,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맞죠? 근데 그 친구에 뭘 했어요? 절대값 씌웠잖아요. 식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그리고 식은 뭐예요? 얘는 원래인 y는 x제곱 마이너스 1. 밑에 있는 건 대칭 이동해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위로 올라가면 0, 마이너스 1이 0,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생기겠죠. 이거 식으로는 뭐라고요? 음수배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괄호치고 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위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요. y는 a 플러스 1. 이 식에 x 있나요? 없나요? 없죠. x가 없으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x축과 평행한 형태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a가 현재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a 값에 따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애인 거예요. 고등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움직여요. 그래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a 값에 따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친구 교점 몇 개인가요? 이렇게 있으면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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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예요. 밑으로 내려가도 0개입니다. 그럼 여긴 다 0개예요. 그러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얼마인가요? 2개예요. 그러면 변화가 생겼으니까 기록을 해줄 겁니다.
y는 a 플러스 1이 정확히 이렇게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몇 개라고요? 2개예요. 교점이. 근데 y는 a 플러스 1이 0보다 아래에 있는 순간 1개죠. 됐죠? 그 다음에 올라가요.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러면 a 플러스 1, y는 a 플러스 1이 0보다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지는 순간 0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4개예요. 4개. 그러다 어느 순간까지 4개냐면 여기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4개입니다. 이 순간 있죠? 얼마예요? y값이 1일 때죠. 1일 때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1이 되기 직전까지 4개다가 a 플러스 1이 정확히 1이라면 개수로는 3개. 여기 3개죠, 개수. 근데 그때 y값은 1이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2개죠. 계속 올라가도 2개인가요? 그럼 더 이상 따질 거 없네요. 그래서 이번엔 a 플러스 1이 뭐보다? 1보다 크면 2개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a 플러스 1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a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저걸 a만 남기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모두 넘기면 되겠죠. 넘기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0개. 그 다음에 a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면 2개. a가 마이너스 1과 하나, 둘, 셋에 1을 뺀 거예요. 0 사이면 4개. 그 다음에 넘기면 a가 0이면 3개.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2개. 이게 a의 개수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표현한 겁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건 좀 더 나중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요게 편해요. 물론 이걸로 하셔도 돼요. 이걸로 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뭐 변형을 해서 하셔도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게 제일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볼게요. 오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좌우 대칭을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식으로 표현하는 걸 배우고 나면 나중에 식이 나왔을 때 이게 좌우 대칭이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요. 변형된 형태까지 알려드려서 궁극적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최종적으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근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좌우 대칭이라는 게 우리 2차로만 그리면 너무 그런가?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친구가 있어요. 좌우 대칭이죠? 어디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선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좌우기 때문에 X축의 수직인 선이거든요. X축의 수직인 선은 특징이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모두 같아요. Y좌표는 다르지만 X좌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할 때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편의상 이 친구의 지금 값을 5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가 X값이 5인 거예요.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현우씨, 그만 주무시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대칭이라는 건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좌우가 같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Y값이 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거리가 1이에요. 그럼 여기는 5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6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는 5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4예요. 그리고 요거 함수를 Y는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6을 넣었을 때 Y값과 4를 넣었을 때 Y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높이가 같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쯤이요.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좌우 대칭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거리가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의 좌표는 5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7이겠죠. 이거의 좌표는 5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3이겠죠. 그럼 함수값은 F7이고요. Y값은
F3이에요. 그럼 우리 방금 요 얘기로 뭘 할 수 있냐면 F4랑 F6이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F3이랑 F7이 같습니다. 근데 이걸 살짝 분해해서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얘를 4가 사실은 3이래요. 미안해요. 5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간 친구. 맞죠? 6은 5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간 친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번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5에서 이만큼 왼쪽으로 간 친구. 그 다음에 5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친구라고 해서 둘이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일반화시켜보면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뭐라고 잡을 거냐면 x라고 잡을게요. 길이는. 됐나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러면 요거의 좌표는 5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럼 이거의 좌표는 5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그때 y값인 5 마이너스 x의 y값과 5 더하기 x값이 같네요. x가 뭔지 몰라요. x가 뭔지 모르지만 늘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이 어디에 대해서 성립한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겁니다. 맞나요? 어떤 친구가 x는 5에 대해 대칭인 친구가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합니다. 됐어요? 그럼 x는 알 수 없는 p에 대해 좌우가 대칭이에요. 근데 나중엔 좌우란 표현 안 씁니다. 대칭이라고만 그냥 이야기해요. 대칭인 함수 f는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떻게? 5자리에 p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fp-x는 fp 더하기 x인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라고요. 됐나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내용이 만약에 문제에 쓰여 있으면 이걸 보시고 이거구나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해석한다고요? p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y값하고 p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y값이 같다는 걸 보니까 p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럼 실제 문제에선 어떻게 나오냐면 f2-x랑 사실 이렇게도 잘 안 나오는데 문제로 꼬우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선생님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와요. f2-x는 f4 더하기 x예요. 그럼 얘는 무슨 소리냐면 2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친구랑 x만큼 오른쪽으로 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대요. 그럼 그림상으론 여기 2 있고 3 있고 4 있는데 2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친구랑 4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친구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사실 3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외워주시면 돼요. 이제 이 내용 하나도 알면 좋겠지만 하나도 모르겠으면 이것만 알면 됩니다. fa-x는 fb-x, b 더하기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마이너스고 이거 플러스여야 돼요.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여야 돼요. 그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친구도 같아야 돼요.
여기 2x면 여기도 2x, 여기 x면 여기도 x, 여기 3x면 여기도 3x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값에 대해 하나는 덧셈, 하나는 뺄셈 이렇게 반대 보여야 됩니다. 이러면 이건 사실 어디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냐면 자, a-x랑 안에 써있는 b 더하기 x를 더하세요. 그리고 반으로 나눈 거. 그거에 대해 대칭인 겁니다. 여기선 누구? a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눈 2분의 a 더하기 b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이야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좌우가 대칭인데 여기가 x는 2분의 a 더하기 b에 대해 대칭이란 뜻인 겁니다. 여기 부호 달라야 돼요. 부호 같으면 나중에 배우는데 주기함수란 뜻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걸 이 내용에 적용해 볼게요. 여기랑 여기 부호 다르죠? 그럼 좌우 대칭이라고요? 그죠? 이거랑 이거 더하세요. 얼마예요? 6이죠? 반으로 나눠요. 3이죠? x는 3. 어디? 3을 중심으로 대칭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보통은 이렇게 완전히 딱 알 수 있게 하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아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대칭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반대로 저 수식을 만족하면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지 말고 이건 보기만 할게요. 마지막 내용 나온 김에. 우리 fx를 x제곱이라고 놓으면 우리 알고 있어요. x제곱은 어디를 중심으로 대칭인가요? 이거 x제곱으로 하면 너무 그런가? x-1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어딘가요? x는 1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죠?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겨있고 여기가 1,0이라서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로 놓고 보면 f1-x랑 f1 더하기 x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죠. 만약에 이게 같으면 fx가 x는 1에 대해 대칭이란 뜻이니까. 그죠? 그럼 f1-x 할 거예요. 여기다 1-x 넣을 겁니다. 그럼 얘는 1-x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이 되고요. 얘는 1 더하기 x 빼기 1이니까 x의 제곱이 돼요. 얘랑 얘가 같나요? 같죠? 그럼 이 두 개가 이 함수에선 같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1을 중심으로 대칭이란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그럼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1을 중심으로 대칭이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1-x랑 1 더하기 x가 같은지 보자고요. 그럼 1-x를 여기다 넣어요. x자리에. 그럼 1-x 빼기 1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4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의 4제곱이죠. 이거 두 개 같나요? 같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관계를 만족하니까 x는 1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됐어요. 적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